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콘버지의 어떠한 이런 마법의 손, 예? 콘버지 효과, 콘버지 효과. 챔피언스 리그도 가능하다. 예. 이게 정말 이 정도면 네. 저 화타 선생 아닙니까? 예? 완전히 누누 감독 때랑 급격하게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아니 이렇게 막 다 이 아이 선수들이 끝난 거 아니냐. 네. 이랬던 선수들을 그냥 다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막 어제 막 루카스 모우라 막 미쳤더만요. 네, 모우라도 잘하고 일단 벤 데이비스가 없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벤 데이비스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없냐. 그러게 옛날에는 왜 나왔냐 이랬는데 지금은 믿을 만한 지금 수비수 자원인데 왜 안 나왔냐 불안하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네. 평가가 막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토트넘도 진짜 우리가 봤던 누누 감독 때랑 완전히 달라졌고 네네. 선수들도 아니 도대체 이 선수들이 원래 이렇게 했나?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선수를 좀 잘못 봤다는 얘기인가?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달라져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네. 진짜 콘트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요걸 한번 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네. 일단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성적만 보면 네네. 9경기 6승 2무 1패. 그 이제 랜전 몰수패는 제외하고 센 겁니다. 그러면 이제 9경기에서 18개의 득점과 8실점. 모든 데 다 통틀어서? 네. 그리고 리그만 보면 6경기 4승 2무. 한 번도 안 졌죠. 그리고 6경기에서 12득점, 그리고 3실점. 우리가 알던 토트넘이 아닌데? 엄청나게 페이스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리그 5위인데 리그 4위 아스날과 승점 6점 차이죠. 그런데 토트넘은 3경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챔피언스 리그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결과가 확 달라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누누 감독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네. 누누 감독 시절에서는 모든 대회에서 17경기 9승 1무 7패. 한 반타작 정도. 그리고 25득점, 26실점. 와, 실점이 더 많았네? 그렇죠. 그리고 리그만 보면 더 심각한데 리그는 10경기에서 5승 5패. 그리고 10경기에서 9개의 득점과 16개의 실점. 아까 콘테 감독이 실점이 3실점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6경기에 3실점. 와. 누누 감독은 10경기에서 16실점. 그러니까 누누가 저거 잘못했어요. 아니 누누도 원래 수비 열심히 하는 감독 아니에요? 또 이제 방식에도 차이도 있고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에도 좀 차이가 있고 하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게 리그만 봤을 때 평균 승점 얼마나 승점을 벌어들였나를 따져보니까 콘테 감독은 2.3점. 경기당 2.3? 네. 그럼 거의 어쨌든 3점 가까이 따냈다는 얘기네. 뭐 이제 패배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누 감독은 평균 승점이 1.5점. 1.5점. 콤보지!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거의 이제 1점 차이가 나는 거죠. 경기마다. 자, 어쨌든 콤버지가 와서 네. 야, 진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하시는 게 1월이 진정한 콤버지의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첼시와 3경기가 있어서. 오케이. 근데 그러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분명히 좀 잘했던 거고 분위기도 달랐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콘테 감독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무슨 일을 벌인 거냐, 토트넘에서. 그렇죠. 콘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공수양면으로 뭐 똑같은 수비진, 똑같은 공격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실점도 줄어들고 그러게. 득점은 왜 늘어났냐. 네.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서 이 누누 감독이 있을 때 득실차가 마이너스 7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콘테 감독이 6경기를 치렀죠.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2가 됐습니다. 다 합쳐서? 네.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7을 다 만회하고도 플러스 만드는 거네? 그렇죠. 그럼 이제 9골을 더 이제 많이 넣었다는 거죠. 실점 대비해서. 근데 그만큼 공수양면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네네. 어떤 지금 마법을 부린 건가 오케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이 너무 좋아졌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트랜지션 과정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이 전환 과정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도 사실은 수비를 열심히 하는 건 똑같았죠. 네. 그리고 내려앉는 건 똑같았는데 이 토트넘이 보통 이제 누누 감독 체제에서 실점하는 패턴을 보면 수비에 있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볼을 전개하다가 빼앗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빼앗기니까 그때 이제 수비가 가장 약해지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격하려고 나가자라고 하다가 끊어지면 그렇죠. 뒤가 갑자기 우리 공격하려고 올라가다 뒤가 열려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가지 못하고 볼 빼앗기고 네. 역습당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비 라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상대팀이 공격하는 걸 막아내고 하다 보니까 실점도 당연히 늘어나고 공격은 또 공격대로 안 되고 이런 이제 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확실하게 나가주니까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의 이 토트넘 축구를 보면
시원시원하게 역습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습을 나가는 패턴은 비슷한데 그 역습을 나가는 정교함, 그렇죠. 끊기지 않고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렇죠. 이 콘테 감독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거죠. 수비도 수비지만 지난 시즌 인터밀란에서 세리에아 득점 기록도 막 갱신하고 막 이러면서 네네네네.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했는데 그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동안 인터밀란이 공격적인 팀은 또 아니었거든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팀이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토트넘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는 수비적으로 하니까 수비도 괜찮고 공격으로 나갈 때 볼을 안 빼앗기니까 공격도 괜찮아지고 상대팀에게 이 재역습 당하는 그런 상황도 줄어들고 하면서 이 토트넘이 공수양면으로 좋아지는데 이 공수 전환의 그 정교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습의 정교함이 좋아졌고 속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여기는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게 누구였죠? 콘테 감독이 정말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고 늘어나고 있다. 레길론도 그런 얘기를 했고, 레길론도 했고, 모우라도 그런 얘기를 했고, 모라도 얘기했고, 손흥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공통점이 제가 지난달에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들었던 얘기도 네. 콘테 감독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지시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뛰고 이 상황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걸 패턴으로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역습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측면에서 볼을 뺐으면 좌측면에서는 그렇게 달려가봐. 그러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런 몇 가지의 방식, 패턴 A, B, C, D 이런 거를 다 세워놓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교함 우리가 그러니까 자 질서가 생긴 거잖아. 패턴이 생긴 거지. 그러면 정교함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약속돼 있는 플레이가 있잖아. 내가 맞아요. 무슨 말 하면 넌 이렇게 하자. 내가 뛰어가면 넌 이렇게 주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교함이 좋아진 것 같고 그건 이제 그 선수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손흥민 선수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콘테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정교함 나도 동의. 네. 두 번째 속도. 그러다 보니까 끊기지 않고 팍 치는 가는 속도가 좋아지니까 콘테 감독 체제에서 누가 빛나냐면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가 빛나잖아. 맞아요. 속도감 있게 나가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축구에 또 그 부합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루카스 모우라나 손흥민이 더 골을 많이 내거나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테 감독의 어떤 이 변화의 지점, 강조의 지점과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금 이 공수전환에서 달라졌냐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격 전개 방식에 있어서 네. 이 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겠다 라는 질서 자체가 생겨난 지금 상황입니다. 맞아.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두 개. 첫 번째는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라. 전방. 그게 이제 손흥민과 모우라를 활용한 방식이죠. 그리고 좌우로 넓게 퍼져라. 좌우로 넓게 퍼져라. 그건 이제 레길론과 에메르송을 활용한 방법. 윙백의 전진성. 그렇죠. 이 두 가지 패턴이 확실하게 생기니까 선수들이 볼을 뺏은 이후에 손흥민과 모우라를 향해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과감하게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 볼을 뺏으면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이 달려나갈 걸 당연히 모든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 전환할 수 있는 패스가 딱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바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에메르송에게 오픈 찬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볼을 뺏으면 바로 그냥 왼쪽으로 때려 넣어서 레길론에게 오픈 찬스가 나오거나 이런 장면들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레길론과 에메르송 그리고 모우라와 손흥민 4명의 선수가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첼시 때 생각나지 않아요? 모제스와 그쵸. 막 이렇게 양쪽 윙백들 막 엄청나게 공격시켜가지고 공격을 좌우로 넓게 벌려주고 막 전방 쪽에서 움직여가지고 깨버리고 막 이랬던 패턴들이 되게 막 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이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잖아요. 뭐 인터밀란, 첼시, 이탈리아 대표팀 하면서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넓게 나가고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빠른 선수들이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고 네. 직선적으로도 나가고 좌우 측면으로도 좀 넓게 벌려주고 하는 이런 이 역습 상황에서의 공간을 활용하는 이 콘테 감독의 이 전략 자체가 지금 토트넘에서도 몇 경기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타나고 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달라지고 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요거도 한번 설명해 줘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토트넘의 정교함이나 실제 수치나 결과가 그렇죠. 많이 달라졌다는 건 이해. 근데 사실 이제 그 전까지 이 친구들은 정말 약간 너무 똥 싸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이제 좀 어떻게 좀 정리하든지 내보내든지 좀 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다이어나 뭐 모우라나 벤뎁 같은 친구들이 여기서 완전 약간 좀 확 올라가는 듯한 느낌들. 그렇죠. 뭐 콤버지의 힘인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일단 콘테 감독이 보통 이제 이 자신의 팀을 맡으면 정말 화려한 선수도 쓰지만 화려하지 않은 선수들을
조금 이제 뭐 조금씩 부족한 선수들을 네.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때가 많죠. 적절한 역할.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이어나 모우라나 벤 데이비스도 이 뭐 누누 감독 체제나 무리뉴 감독 체제 때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콘테 감독이 정해진 역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세부적으로 이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확실하게 주입시키면서 이 선수들이 자신이 할 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우라 같은 경우는 이 어제 경기도 보셨겠지만 모우라가 이 누누 감독 체제나 이 누누 감독 체제 때 경기를 보면 모우라가 좀 무리한 드리블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좀 단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긁히면 막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다 무찔러 버리는데 그래서 막 그게 막 끊기고 막 이러면 아우 야 그만 좀 그렇죠. 끊으라고 막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역습 못 이랬는데. 나가고 다시 우리가 오히려 토트넘이 역습 맞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모우라가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드리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더라. 특히 이제 첫 번째 득점이 나왔던 장면을 보면 모우라가 전방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이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해줬고 그리고 두 번째 골도 보면 모우라가 탈압박 한 번 하고 원래 거기서 모우라 같으면 더 치지. 더 치는데 이제 반대편에 윙백이 달려나가는 걸 아니까 네네. 모우라가 직접 반대편에 오히려 패스를 열어주면서 에메르송이 볼을 잡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모우라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모우라가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모우라가 굉장히 이 자신의 화려한 드리블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이 아무래도 스피드 있는 선수를 좋아하니까 이 스피드를 어떻게 좀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법들을 모우라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이어 같은 경우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 좀 놓여 있는데 다이어의 가장 큰 능력이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발휘되는 게 롱패스죠. 이 리버풀전에서도 이제 다이어의 롱패스가 한 번씩 이제 이 리버풀의 뒷공간을 허물면서 알리아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거나. 다이어가 사실 오른쪽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는 친구거든요. 그렇죠. 사실 발이 되는 선수긴 해요. 맞습니다. 아니, 특히 발보다 사실 킥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킥이 된다고. 이 뭐 볼을 소유하거나 이런 건 조금 정말 좀 불안하다 뭐 이런 평가를 듣지만 정말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프리킥도 괜히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프리킥은 조금 덜 찼으면 좋겠어요. 프리킥은 좀 덜 찼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의 롱패스를 활용해서 좌우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레길론과 에메르송에게 볼을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손흥민과 모우라가 달려나갈 때 맞춰서 패스를 좀 긴 롱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이어가 활약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또 여기서 이제 콘테 감독 체제 들어오면서 3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어떻게 말하면 가장 수혜를 본 선수죠.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아무래도 이제 왼발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이 수비 라인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는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겸할 수 있는 선수라서 왼쪽 이제 중앙 수비수 자리에 놨는데 여기에 더해서 벤 데이비스가 뭐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건 공격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경기 팰리스 경기 3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벤 데이비 나와가지고 뒤에서 빌드업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정교한 연결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시절에도 바스토니를 활용해서 바스토니가 거의 뭐 풀백처럼 굉장히 공격 가담을 활발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벤 데이비스는 아예 풀백도 보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담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올라가면서 레길론, 벤 데이비스, 손흥민 요 세 명의 선수가 이제 갑자기 벤 데이비스의 오버래핑이 더해지면서 수적으로 우위를 만들고 맞아. 그 과정에서 벤 데이비스가 이 순간적으로 침투를 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 벤 데이비스의 좀 공격적인 역할 또 지금 콘테 감독 체제에서 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벤 데이비스의 지금 활약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콘테 감독이 확실히 이 선수들에게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나 이런 역할들을 정말 잘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를 한번 하면 한 30분 정도 씁니다. 굉장히 잘한다. 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벤 데이비스를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왼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벤 데이비스, 그렇죠. 레길론, 손흥민. 그리고 이쪽은 오히려 약간 좀 밸런스 잡아주려고 내리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저는 이제 콘테 감독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끌어올렸나 놓고 봤을 때 핵심적인 워딩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사람들도 맞게 해요. 우리가 이제 3명을 얘기하니까 뭐랬냐면 누구는 뭐 뇌절 태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누구는 볼 좀 안 끌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뭐 집중력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세 선수가 무슨 완성형의 선수라든지 대단한 레벨의 뭐 엄청난 폭발적인 선수라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감독들에게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어떤 감독은 해당 선수에 대해서 못하는 걸 먼저 보는 감독이 있다는 거야. 야, 너 왜 그거 안 되니? 야, 너 프리킥 안 돼? 야, 너 태클 안 돼? 야, 태클 할 땐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해봐. 야, 프리킥 할 때는 스텝을 줘가지고 이 스텝에 밀어 때려야지.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예를 들면 이렇게. 근데 누군가는 잘하는 걸 먼저 본대요. 야, 너 그거 잘하는데, 야, 너 그건 진짜 대박이다, 야. 야, 너 그거는, 야, 우리 쪽에서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갑자기 바꿔 쓸 수는 없어. 그렇죠. 네. 머리 검으면 못 바꿔요. 이게 안 되거든. 사람을 그렇게 고쳤을 수. 그리고 이 정도의 선수들이 갑자기 무슨 사실 감독 바뀌었다고 해서 프리킥 못 찼던 애가 갑자기 프리킥 잘 차고 이거 안 되거든. 이 말이 안 돼. 네. 그러면 선수는 그대로잖아. 선수는 그대로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쳤었냐는 거야. 그거는 잘하는 거에 주목한 거예요. 그렇죠. 난 콘테가 그랬을 거라 봐. 콘테가 정말 지독한 그래도 일중독자인데 처음에 그랬잖아. 나 선수 파악이 잘 안 됐다. 계속 이런 얘기. 초반에 토트넘 왔을 때 그 코멘트 한번 보세요. 나 사실 아직 선수 파악이 잘 안 됐고 뭐 팀도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러면서 경기를 거듭보면 거듭할수록 선수들이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다이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태클 같은 부분들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롤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야 다이어 보니까 야 쟤는 저 앞으로 찔러주는 거 좋네. 그러면 다이어를 불러서 그 롤을 더 주는 거지. 루카스 모리 야 너 1대1 드리블 너 미쳤다. 아무도 못 잡는구나. 막 해요. 그 대신 이제 야 너 잘하는데 그거를 좀만 짧게 해가지고 줘봐. 너 그러면 너 최고다.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밴드도 마찬가지. 밴 너 풀백에 놓으니까 조금 애매하고. 너 애매해. 너 공격인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왼발 잘 쓴다. 야 너 왜 야 내가 백스를 줘가지고 왼쪽 둘 테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너 그러면 나는 이게 모든 조직을 운영하거나 축구팀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이 그래서 못하는 걸 보고 못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랑 잘하는 걸 끄집어들여가지고 잘하는 걸 잘하게 하고 못하는 건 뭐 다른 쪽으로 커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정 안 되면 바꾸면 돼.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니까 있는 선수들 갖고 이렇게 쓰는 거지. 난 그런 점에서 저는 콘테는 정말 좋은 감독이구나. 그 클롭 감독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리버풀에. 네. 처음에 캐러거가 막 초창기 때 클럽이 되게 막 바람이 일으키고 그럴 때 막 얘기를 해요. 당신은 4-3-3을 쓰고 개겐 프레싱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을 이 체제 안에다가 당신 생각하는 축구 안에다 넣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냐 그랬더니 클럽이 내가 내 그 안에다가 선수를 집어넣는다고? 난 그런 적 없어. 난 선수가 뭘 잘하는지 먼저 봐. 그래서 그 선수가 잘하는 거를 가장 잘하게끔 정리해주면 돼. 그게 감독의 역할이야. 난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선수가 손흥민이다. 이 9경기에서 5골과 1개의 도움. 네네네. 지금 콘테 체제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리그에서 4경기 연속 골이죠. 그만큼 이 콘테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들을 정말 잘 살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습으로 막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손흥민 선수 쪽에서 수비가 벌어질 때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오지만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으로 이제 상대팀이 볼을 이제 돌리면 그때 전방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다가 빠르게 땅 하면 달려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콘테 감독 체제에서 잘하더라. 지금 정말 짧은 문장이었는데 굉장히 5번을 쓰네. 콘테도 굉장히 잘하고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 체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질서 이런 얘기하면서 뭐 전방으로 라인을 더 높게 올리고 좌우 윙백들 전진시키고 이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결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부분도 결에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 축구에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물론 헬케인의 약간 좀 침체도 있겠지만 팀에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올려내고 있고 루카스 모우라하고의 합도 좀 더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도 확실히 콘테 감독이 축구하고 맞다. 그렇죠. 이 콘테 감독이 정말 이제 확실한 감독인 게 어제 이 베르바인 투입할 때
베르바인을 케인하고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콘테 감독이 저번에 인터뷰할 때 케인을 대체할 선수는 손흥민 아니다. 9번 아니다. 손흥민은 9번 아니다. 우리의 9번은 케인밖에 없고 케인을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베르바인이다. 베르바인이 이 9번 역할을 몇 번 소화해 봤기 때문에 베르바인 정도면 그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100% 자기 말을 지키는 게 어제도 베르바인이 딱 들어오자마자 케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이 톱으로 올라갔다면, 그렇죠. 네,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손흥민은 무조건 스피드를 사용하는 자원이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테는 우리가 뭐 어떤 판을 짜거나 기획하거나 이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발언할 때 사전 조사 없이 네. 실제 시장 조사나 어떤 근거 없이 데이터 없이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되게 적합되어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한 것들에 기인해서만 선수들을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데이터를 보거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가지고 저 친구는 저런 스타일이네. 그래서 기존하고 좀 다르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의지하면 써왔던 대로 선수를 쓰는데 그거를 약간 나는 내가 본 거 아니잖아. 나는 귀로 들었던 거보다 내 눈으로 본 걸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 얘기 야 저 선수 저렇대. 이건 내가 본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저 선수 보면 밴데이브는 저런 강점이 있네. 맞아요. 손흥민은 이렇게 쓰면 더 잘 쓰겠네. 아이 9번 아닌데. 내 생각엔 9번 아니야. 오히려 7번에서 꺾어 들어가서 약간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